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중등의 표은진입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올해 중간고사를 한 2주 전에 본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잘 보셨죠? 올해는 유독 이 서초 지역 기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쉬운 편에 속했어요. 뭐 3학년도 쉬웠고 2학년도 사실 좀 쉬워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 시험이 쉬웠어가지고 이 내신 분석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까? 이걸 많이 볼까? 너무 쉬웠어서 궁금해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다 잘 본 건 아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뭔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도 서초 지역 1학기 중간고사 3학년 학교별 내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많이 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깊은 생각 서초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일단 구성 교재는 요렇게 4가지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 테스트는 총 2가지인데 이 2가지는 거의 비슷해요. 매일 보는 시험인데 두 번째 실전 중간고사, 실전 기말고사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거여가지고 가장 이제 내신 대비하기 제일 좋은 시험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제일 처음에 내신 마스터. 요거는 1레벨부터 6레벨까지 모두 동일한 교재를 쓰는 거고 뭐 기본 문제부터 살짝 응용 심화 문제까지도 들어있고 단원별을 먼저 푼 다음에 1일 과제 1회부터 4회까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숙제가 1일 과제 1회, 2회, 3회, 4회, 마지막에 프린트로 5회, 6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학교별 심화 기출 같은 경우는 1, 2, 3레벨용과 4, 5, 6레벨용, 4, 5레벨용의 교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회차별 응용 심화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서초 지역의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모아놓은 겁니다. 4년 또는 5년 정도 된 기출 문제들을 많이 모아놓은 거고 1, 2, 3레벨들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4, 5레벨들은 그거보다 살짝 쉬운 건데 겹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심화 대비 문제집은 1레벨부터 3레벨의 친구들이 사용하는 교재고 학교별 심화 기출을 하기 전에 내신 마스터랑 같이 내신 첫 주차에 진행을 하는 거고 아이들이 요거 할 때 조금 힘들어해요. 근데 요 한 주만 잘 버티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심화 대비까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실전 감각을 좀 익혀서 문제를 잘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집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있는 학교든 없는 학교든 무조건 필수로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서술형은 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일 3문제씩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항상 칠판에 판서하고 아이들한테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해. 요 풀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없으면 감점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전 모의고사와 실전 중간고사는 실제로 매일 와서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 기출 문제를 35분 동안 푸는 연습을 시키고 OMR 작성하고 서술형 답안지도 저희가 폼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풀리면은 그걸 걷어서 일일이 개별로 이제 첨삭, 개별로 뭐 아이들 봐주거나 아니면 칠판풀이를 해주거나 해서 부분 점수 깎이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점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각 학교별로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웠고 어떤 문제가 좀 무난한 거였는지 이렇게 문제를 좀 뽑아봤는데 사실 이번에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어서 아예 안 뽑은 학교들도 있고요. 뭐 중문제나 상문제가 거의 적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짧게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중난이도 같은 경우는 처음 풀었을 때는 실수로 틀릴 수 있거나 몰라서 틀릴 수 있지만 한번 피드백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 없이 쭉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중난이도고 상난이도는 말 그대로 어려운 심화 문제, 신유형, 새로 낸 유형 아니면 좀 꼬아서 낸 유형,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 이런 걸 상문제라고 했고 중상 난이도는 말 그대로 요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경원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고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 범위는 비슷해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인데 서초중만 조금 특이하게
시험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서초중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원중도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였고 문항수 비율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보통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틀리냐? 제곱근과 실수에서 제일 많이 틀리고 어려운 문제도 제곱근과 실수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술형 문제는 2문제였고 10점짜리 한 문제당 5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저희가 뽑은 문제는 중상 한 문제만 뽑았는데 선택형 20번 문제고 제곱근과 실수 문제였거든요. 보시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C를 만족시키는 49 이하의 자연수 49 이하의 자연수 A, B, C의 순서상 개수 찾는 건데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21부터 40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개수를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뭔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거의 노가다급입니다. 근데 사실 노가다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히 계속 노가다만 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상으로 뽑기에는 조금 쉽고 중치고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노가다기 때문에 루트 값들이 이 값들이 다 이제 1부터 집어넣어 가지고 찾는데 좀 그걸 규칙적으로 찾는 연습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 결과값이 얘도 다 자연수인 경우로 따지자면은 제곱수들 1, 4, 9, 16, 25, 36, 49까지가 있겠죠? 여기에 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루트를 씌운 것들을 얘네들끼리 더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 더하기 2가 3 나올 수 있고 1 더하기 3은 4가 나올 수도 있고 1 더하기 4가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래서 1 더하기 5가 6도 되고 1 더하기 6이 7까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 B, C가 다 서로 다른 숫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1 더하기 1도 당연히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렇게 같은 수 생각 못하면은 틀릴 가능성 좀 있고요. 그럼 제곱, 그 다음에 1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뭐 2 더하기 2부터 2 더하기 3, 2 더하기 4 해서 7을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수 나오는 문제들 있고 더 안 할게요. 더 있는데 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인 결을 다 끝냈으면 루트 A, 루트 B, 루트 C 자체가 무리수로 나오는 경우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A가 루트 2일 때 그럼 여기도 뭐 루트 2 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2 루트 2 해서 3 루트 2 그러면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2 루트 2도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누가 다 찾아주면 됩니다. 네. 대신 규칙적으로 좀 찾아주세요. 루트 2인 경우, 여기가 이제 루트 2의 꼴인 경우, 루트 3인 꼴인 경우, 루트 5의 꼴인 경우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없을 것 같은 데는 아니죠. 루트 6 더하기 루트 6이 2 루트 6도 될 수 있고 루트 7 더하기 루트 7이 2 루트 7이 될 수도 있고 루트 7인데 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혹시 이 문제를 못 풀거나 틀린 사람들은 어디서 틀렸는지 감을 잡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은 답은 총 40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난이도는 요거 한 문제만 뽑았고요. 그러면 총평은 킬러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는 되게 평이한 시험지였고 사실 경원중 같은 경우는 도형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걸 조금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약간 신유형을 내는 학교기도 한데 이번 중간고사는 진짜 너무 뻔한 문제들 그런 것들만 많이 나와가지고 기말고사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까지도 꼭 준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내신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반포중이고요. 반포중은 역시 범위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였고 여기도 똑같이 제곱근과 실수의 비중이 좀 많죠. 근데 사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같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5문제, 11문제 이런 비율인데 그래도 제곱근과 실수의 비중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단답형이 2문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선택형 23번을 중으로 뽑았고 서답형 또는 단답형 한 문제를 중상으로 뽑았습니다. 둘 다 제곱근과 실수에서 나오는 문제고요.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는 난이도를 중으로 뽑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중으로 뽑기에는 살짝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실수로 틀렸다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실수로 틀린 사람들은 요거 해서 틀렸을 건데 얘가 틀린 이유는 자, 한 자리 자연수 n이면 쉬워요. 1, 2, 3, 4, 5, 6, 7, 8, 9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 루트 n이 될 수 있는 건
n이 1부터 9까지 자연수면은 루트 n은 1부터 3까지 자연수가 될 수 있겠죠? 1부터 3까지 자연수가 아니라 1부터 3까지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루트 n 마이너스 6의 값은 무조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잘 풀어준 거예요. 자, 루트 n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게 이 문제 쉽네 해서 그냥 막 풀면 틀린다고요. 왜? 얘가 음수입니다. 음수. 그래서 양변에 얘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면 답이 1번이 나오게 돼서 요거는 요 실수로 틀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실수를 겪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요런 문제 풀 때 부등호 방향을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긴 거라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만 하는 건 하지 말고 그냥 좋게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본인이 느껴야 고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단답형 1번. 서술형 1번. 요거를 중난이도로 뽑았는데 중은 아니고 중상 난이도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A 값은 되게 쉽게 구해요. 아이들이 많이 풀어봤던 거거든요. A 값은 그냥 금방 나오는데 요 밑에서부터 문제를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 지금 많이 좀 색칠이 되어 있는데 루트 1, 루트 2, 루트 3, 점점점에서 루트 n에다가 뒤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냐? 곱하기 루트 b라는 게 곱해져 있어요. 자, 다시 루트 1 곱하기 루트 2, 루트 3, 점점점, 루트 n. 보통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뒤에 곱하기 루트 b까지 곱해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b라고 한 겁니다. 이게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작은 자연수 b를 fn이라고 한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연수 b를 fn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더하기 fk가 33일 때 뭐 가장 작은 자연수 k를 구하는 건데 지금 a 구하는 거 생략할게요. a는 다들 맞았을 거예요. 3입니다. 3. 그러면 fk가 얼마가 돼야 되냐? fk가 30이 된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해석하면은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b가 fn인데 fk가 30이라는 거는 여기 b 자리에 n 자리에 k가 들어간 거죠. n 자리에 k가 들어갔으니까 루트 1, 루트 2, 루트 3, 점점점에서 루트 k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자연수가 되는 요 루트 b의 값이 30, 요 b의 값이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b 자리에 뭘 집어넣어주면 되냐? 30을 집어넣어주면 된다고요. 여기 b 자리에 30을 집어넣어서 요 전체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 k 값은 얼마냐? 30 손수분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그러면 1부터 연속하는 자연수를 쭉 곱한 다음에 루트 안에 2 곱하기 3 곱하기 5 요만큼을 곱했을 때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 여기 2개 나왔고 3 여기 2개 나왔고 그 사이에 4가 있겠죠? 그 4는 제곱수가 뭐 상관없고요. 그럼 요 5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가장 작은 k는 얼마? 5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많을 건데 이게 사실 그냥 서술형 문제였으면은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A는 다들 맞힐 거니까. 근데 노리고 낸 것 같아요. 일부러 요거 하나 쉽게 내놓고 아이들 아까우라고 요걸 좀 어렵게 낸 것 같거든요. 네. 단답형이니까 답 틀리면 틀리는 거라 가지고 A 맞았다고 이거 맞았는데 아쉬워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A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애초에 목적은 요 밑에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걸 낸 거기 때문에 아까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밑에 걸 내가 얼만큼 잘 해석을 하고 풀어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틀린 사람들은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포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단답형 1번이 약간 준킬러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꼽았냐면은 아이들이 문장에 대한 해석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조금 길게 살짝 바꿔서 꼬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얘가 무슨 말이지?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이제 배운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 요구되는 시험이 많아질 거고 특히 고등학교 가면 그런 문제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포준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전체적인 시험 문제가
뭐 쉽다까지는 아닌데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모든 문제가 또 다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한 2문제 정도에서 많게는 3문제까지를 한 심화 문제 정도 수준으로 내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준비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이 준킬러 문제 말고 처음 초반의 문제 배치를 보면은 보기를 싹 다 읽어야 돼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다음 보기 중 옳은 걸 고르세요. 가장 큰 수를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많이 낸 편이에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그 하나하나를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잠깐 안 하는 순간 실수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꼭 끝까지 잘 읽고 풀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고, 실수가 조금 많았다.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끝까지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배중이고요. 방배중도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였고, 이번에 방배중은 서술형이 들어갔어요. 보통 방배중은 한 최근 2, 3년, 2년 정도는 올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많이 냈었거든요. 이번에는 서술형 2문제가 들어갔는데 사실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역시나 쉬웠던 학교입니다. 바로 총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뽑은 문제가 없어요. 중난이도 수준의 문제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너무 쉬웠다.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100점이 조금 많았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난이도도 거의 내신 마스터 수준이고 심화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번에 서술형 그래도 2문제를 냈기 때문에 서술형 연습을 조금 하기는 했었을 건데, 그래도 방배중은 작년에 계속 올 객관식으로 봤기 때문에 서술형 연습한 게 살짝 부족할 거예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학교 시험을 100점을 맞았다, 90점을 넘었다, 좋아하지 말고 다른 학교 조금 어려웠던 학교들의 시험을 한 번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제곱근과 실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을 좀 심화까지 공부를 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운중이고요. 서운중도 시험 문제가 역시나 조금 쉬웠어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였고, 올 객관식으로 나왔고, 제곱근과 실수 비중이 12문제, 시계계산 합쳐서 13문제예요. 제곱근과 실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중난이도 2문제를 선택을 했는데 바로 보겠습니다. 네, 요 11번은 아이들이 절대 몰라서 틀리지 않아요. 이거는 몰라서 틀리지 않고 여기에 이게 약간 실수하라고 낸 문제, 실수를 좀 유도해서 낸 문제 같은데 A가 음수고 B가 3A예요. 그럼 A가 음수니까 당연히 B도 음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B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집어넣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 B분의 1과 이 B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지 말고 그냥 일단 B 자리에 싹 다 3A 먼저 집어넣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일단 체계를 먼저 잡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으면 더 어렵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B 자리에 3A를 먼저 대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자, 해보면 3A분의 1 하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루트 얘가 3A니까 3A 제곱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여기 B 자리에 3A. 이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저희 반 친구도 이거 틀렸거든요. 실수로. 그러니까 살짝 부호 때문에 헷갈려서 틀린 거예요. 네, B 같은 경우는 여기 3A. 루트 A는 그대로 여기 B 자리에 3A. 분의 3.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죠? 그러면 자, A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기 때문에 3A분의 1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겁니다. 뭐 절대값 3A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날라가겠죠? 마이너스 3A. 자, 루트 A분의 1 전체 제곱이에요. 그럼 요 루트 안이 A분의 1 전체 제곱으로 될 건데 요거 자체도 음수니까 또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계산 그냥 뭐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서 2인 거 되죠. 근데 이걸 실수로 뭐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은 없고 마이너스 2에서 틀린 사람들은 요 어딘가에서 부호를 놓쳤을 거예요. 계산 실수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사실 저희가 학원에서 이 문제는 많이 다뤘어요. 일단 내신 마스터에도 있고 학교별 심화 기출에도 계속 나오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책을 좀 제대로 봤다면은
책에서 뭐 창의사고력 또는 심화 문제 이런 문제에서 한 챕터를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설명이 나와 있을 건데 책을 좀 제대로 봤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거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한번 다뤘으면 다들 쉽게 풀 수 있거든요. 합차 공식이나 완전 제곱식 뭐 어쨌거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소수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땐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했을 건데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쉬워진 유형에 속합니다. 이렇게 한 번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좀 곧잘 풉니다. 중난이도의 문제로 뽑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쉬웠고 다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막 오래 걸렸다. 이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고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나왔을 건데 아까 11번처럼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있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서술형이 없었으니까 역시나 서술형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해야지 이러면 고등학교 가서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술형 쓰는 연습을 조금 꼼꼼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일중이고요. 서일중도 역시 제곱극한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 이번 저희가 저희 반에 유독 이번에 서일중 친구들이 좀 많은데 어쩜 이렇게 100점을 많이 맞았는지 실수 안 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근데 사실 시험이 정말 쉽긴 했었거든요. 쉬웠지만 그래도 틀릴 만한 문제는 있었는데 그래도 다들 잘 봤고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주위에 100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작년에도 서일중 1학기 중간고사가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평이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쉬웠다가 아니라 그냥 엄청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조금 그냥 평이하게 무난하게 나왔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서일중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이 있어요. 뭐 소문을 뭐 여기저기서 들은 사람들은 좀 알 건데 문제가 총 28문제. 올 객관식이었어요. 요거는 기말고사, 2년 전 기말고사 얘기하는 겁니다. 서일중. 미리 대비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총 28문제 중에 중간중간에 문장제 문제 긴 문제가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이 진짜 많이 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잘 본 친구들도 잘하는 친구들도 끝까지 다 푼 친구들 많이 없을 정도로. 왜냐면 시간 내에 풀기에 문제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단단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문제는 어땠는지 보시냐면은 선택형 20번과 선택형 21번 두 문제만 중난이도로 뽑았고요. 선택형 20번은 얘가 자연수가 되는 정수 x의 값. 이건 학원에서 조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아이들이 3학년 1학기 거를 처음 배웠을 때 저희가 학원에서 좀 많이 연습을 시켰던 수준의 문제여가지고 약간 아이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얘가 루트가 자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도 이용하지만 제곱근의 성질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루트 값 자체가 자연수가 된다라면은 이 루트 안이 반드시 제곱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요식 자체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니까 우리가 적당히 x-2 전체 제곱 플러스 7 완전 제곱식 꼴을 적당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 값이 어떤 자연수 k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양변 제곱하면은 좀 쉬워지죠. x-2 전체 제곱 플러스 7은 k 제곱이다. 자, 여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요걸 2항에서 풀면 쉬워지는 거고 요걸 2항에서 풀면 조금 짜증나지는 거죠. 왜냐면 얘를 2항하는 순간 x-2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마이너스 7 돼요. 그럼 여기 합차 쓰는 것까지는 알겠거든요. 여기 음수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호 잘못 봤어요. 마이너스 안 붙였어요.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여기를 음수를 안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풀이보다는 얘를 2항을 하는 거죠. k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 는 7이라고. 이러면 이제 곱해서 7 되는 건 1, 7, 7, 1 찾아주면 되는 거. 여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뭐 설명하기에도 너무 쉬운 수준의 문제여가지고 다들 이걸 노가다로 푸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거 풀 줄 모르는데 이러면 3상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21번 문제는 최근 들어 이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다른 학교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 재작년에도 기출문제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아이들이 이제 좀 어려워할 수 있게끔 이거 뭐지? 이거 약간 처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네? 이럴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요거 가지고 부피를 구하면 루트 3a까지 얘가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는데 이게 어떤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 그럼 우린 당연히 n이겠구나. 이렇게 주겠죠? 그럼 a는 어떤 꼴이냐? 보통 제곱수로 많이 나오는데 얘가 루트가 붙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루트 3분의 n이라고 합니다. 근데 a는 10 이하의 실수래요. 갑자기 좀 어려워지죠? 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 자체에서 푸세요. 요 자체에서 루트 3a가 어떤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a는 루트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자연수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연수 n이라고 두지 말고 여기를 n이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여기를 n, 네, 여기를 이렇게 n이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1, 2, 3, 4, 5, 6 뭐 이렇게 점점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는 10 이하의 실수라고요. 그럼 친구가 여기 풀이가 잘 안, 네. 보면은 a가 될 수 있는 값은 루트 3도 되고 2루트 3도 되고 3루트 3도 되고 뭐 4루트 3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 a는 어떤 꼴도 되냐? 루트 3분의 꼴도 돼요. 루트 3분의 1 이런 거. 곱해버리면 1이라는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럼 루트 3분의 2도 되겠네. 이걸 찾는 순간 이제 점점점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면 금방 답 나옵니다. 근데 요 문제를 이거 어떻게 풀지 조금 복잡하게 막 풀다가 그래도 답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처음부터 A는 꼴로 고쳐서 푸는 것보다 요 자체를 그냥 자연수로 만드는 거에 포커스 맞춰서 문제를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쉬웠기 때문에 평균 자체도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말고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니까 심화 문제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조금 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까지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만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사실 뒤에 문제를 더 못 풀게 되는 거니까 문제 풀 때 주어진 문제를 풀 때 항상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 그거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산 실수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한 장을 내가 뭐 몇 분 안에 풀겠다라고 이렇게 딱 시간 체크한 다음에 이걸 다 맞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다 맞았어? 그럼 나 오늘 쉬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서초중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초중은 이번에 그 시험 범위가 조금 특이했죠. 제곱근 삼각비 통계라고 쓰긴 했는데 사실 이 제곱근도 엄청 조금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제곱근을 처음에 딱 크게 3개의 단원, 크게 3개로 분류하기도 하고 2개 정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파트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한 대소 비교까지. 그러니까 제곱근이 뭐야? 예를 들면 3학년 1학기 걸 처음 배웠어요. 그럼 학원에 온 처음 예비 중 1학년? 뭐 중학교 3학년이 아니라 이제 저학년에게 중3 과정을 처음 배울 때 자, 우리 3학년 1학기 거 처음 해보자. 제곱근이라는 걸 가르쳐 줄 거야. 하면 한 타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딱 그 양만큼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청 범위가 적어서 사실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곱근만 들어가요. 그것도 엄청 초반만. 그럼 제곱근 계산도 안 들어간대요. 아이들은 루트 8이 2루트 2가 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았다. 뭐 루트 2 곱하기 3루트 2가 얼마지? 루트 2 곱하기 3루트 2가 6이다. 또는 루트 2 더하기 3루트 2가 4루트 2다. 이런 것도 안 나온대요. 아직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곱셈 공식 전개도 안 나오고 인수분해도 안 나오고 2차 방정식 근도 구할 줄 모르고 2차 함수도 몰라요. 근데 2학기 시험 범위인 삼각비 활용은 안 들어가고 삼각비 초반과 통계가 시험 범위라고 하길래 보통 시중 문제집을 본다면 당연히 2학기 범위니까 곱셈 공식 전개 이용하고 인수분해하고 이런 걸 당연히 품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곱근도 이 삼각비 통계 풀다 보면 통계에서 분산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분산이 8이네? 그럼 표준 편차는 2루트 2가 답인데 이 친구들은 2루트 2라는 답을 낼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네. 시험 문제 진짜 쉽거나 아니면 개념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봤더니 제곱근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한 문제만 내고 전체적으로는 문제 자체가 많이 쉬웠어요. 특히 통계가
사실 통계는 어렵게 낸다고 마음먹으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인데 역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2차 방정식도 못 풀고 전개도 못하고 인수분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정말 그냥 계산만, 중학교 1학년처럼 단순 계산만 하는 문제 수준을 좀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초중은 이번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도 아마 제곱근 뒤에 남은 부분과 곱셈 공식, 인수분해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삼각비 활용이 남았으니까 그 정도 또는 원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요렇게가 시험 범위일 거고 2학기 때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울 거고 2차 함수를 배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형은 원 파트를 배울 거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이 특이해서 내신 대비도 계속 따로 해주고는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문제의 비중이 총 23문제였고 총 23문제였는데 그중에 제곱근이 11문제, 삼각비 6개, 통계가 6개. 제곱근이 진짜 조금 범위가 엄청 적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문제를 좀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제곱근은 맘먹고 어렵게 내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중에 한 문제를 조금 난이도 있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뽑은 건 중상 난이도의 한 문제, 서답형 3번만 뽑았고요. 얘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많이 다뤘냐? 얘가 유리수 또는 얘가 자연수가 되는 A 값을 구하여라. 이거는 정말 많이 했는데 얘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 A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서 6이 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을 모두 구하래요. A가 없는데 A는 뭐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A는 숨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역시나 해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걸 맞히고 틀리고가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결국은 뭐냐면 요 값은 뭐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최소의 자연수 A가 얘인 거예요. 결론은. 결국 이 값은 자연수라고요. 그러면 얘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연수래요. 얘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연수래요. 근데 더해서 6이 돼야 된대요. 그럼 더해서 6 되는 자연수는 몇 개 없죠? 1 더하기 5, 2 더하기 4, 3 더하기 3. 그 다음에 거꾸로 4 더하기 2, 5 더하기 1. 요거 다 이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생각을 못해서 계속 생각을 해도 아무리 못 찾겠다. 그래서 틀린 친구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풀어보면요. 그러면 이제 루트 n은 무리수. 루트 n이 무리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루트 n은 무리수여야 돼요. 근데 요 안에, 루트 안에서 a를 곱하는 순간 유리수가 된대요. 네. 자, 그럼 볼까요? 얘가 1이다 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얘가 1이라는 건 a가 1이라는 거예요. a가 1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1을 곱해서 자연수 유리수가 된대요. 근데 얘 자체는 무리수거든요. 얘 자체는 무리수래요. 그럼 1이 될 수 없다고요. 왜냐면 1은 곱하나 안 하니까요. 그죠? 그럼 이거 날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좀 줄어들었죠? 그럼 이 세 가지에서 찾으면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 얘 루트 50n에다가 2를 곱해요. 루트 50n에다가 2를 곱하는 순간 얘가 자연수가 된다고요. 요 자체는 무리수입니다. 요 자체는 무리수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요 값이 2일 때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는 순간 얘가 유리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루트 18n도 마찬가지로 루트 18n 자체는 무리수인데 여기에다가 최소의 자연수 4를 곱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냐? 유리수가 된대요. 뭔가 이상하죠? 써놓고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더 정리를 해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루트 요 소인수분해 해주면은 2 곱하기 5의 제곱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n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루트 2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n 꼴이에요. 똑같은 n이죠. 똑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유리수가 되면 얘는 그냥 제곱 쓰면 돼요. 근데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얘는 2 곱하기 제곱수 꼴이에요. 우리가 아는 어떤 제곱수랑 2 곱하기 제곱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냐? 없어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 식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죠. 얘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식으로 더 해보면 돼요. 더 해보면 그 바꿔서 4랑 2를 집어넣어 보자면 여기서 이제 여기 2 아니고 여기 4 요거를 여기에 4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어도 역시 안 된다는 거 느낌이 오실 건데 뭘까? 네. 여기 더 소인수분해 해주면은 2가 3개, 5가 2개. 그 다음에 여기 소인수분해 해주면 2가 2개, 3이 2개. 아까 그냥 반대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여기 둘 다 제곱수 만들었으니까 n은 그냥 어떤 제곱수꼴. 근데 얘는 어때요? 2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제곱수꼴. 아까 뒤집은 거니까. 그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n이 있냐? 역시 없다고요. 그래서 얘도 안 돼요. 이렇게 다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마지막 얘가 답인데 요 경우가 성립합니다. 요 경우를 더 해보면 이제 3, 요 루트 50n 자체는 무리수인데 여기에다가 가장 얘가 유리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곱한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겠다고. 근데 그 a가 3이래요. 그럼 여기 3 들어간다고. 여기도 3 들어간다고요. 3 곱하는 순간 유리수가 된다고요. 요 자체는 무리수인데 3 곱하는 순간 유리수가 된대요. 그럼 요거 더 소인수분해 하면은 이거 식이 조금 바뀌네요. 네. 3을 곱했으니까 소인수분해 하면은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n꼴이고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n꼴이네요. 네. 여기 5는 제곱수니까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2 하나, 3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n은 어떤 꼴? 6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꼴. 밑에 것도 볼까요? 2는 지수가 1, 3은 지수가 3. 둘 다 홀수니까 2 하나, 3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6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꼴. 완전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나왔네요. 이겁니다. 자, 근데 100 이하의 자연수 n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어 볼까요? 6 곱하기 1의 제곱 되고 6 곱하기 2의 제곱 되고 6 곱하기 3의 제곱 되고 6 곱하기 4의 제곱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가 답이라는 거. 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근데 이게 그리고 또 단답형이에요. 부분 점수도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 난 못 풀겠다 포기한 친구들이 좀 많았을 건데 이런 문제를 남는 시간 동안 계속 풀어도 돼요. 어떻게든 난 이거 풀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걸 계속 풀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약간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나 이거 못 풀어. 네,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요. 뭘 하냐? 이거 버리고 이거 뺀 나머지 문제들을 빨리 검토하는 거죠. 약간 내가 이거 말고도 헷갈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위권 같은 경우는. 그런 헷갈리는 문제들의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연습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내가 버릴 문제, 이걸 꼭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조금 구분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당연히 잘 풀어내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킬러 문제와 어려운 문제는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못 풀겠다.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왜냐면 이걸 버리고 나머지에서 실수를 줄여서 기본 이상을 맞춰주는 거죠. 고등학교는 정말 실수를 얼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살짝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르는 걸 다 버려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가 몇 번 읽어보고 이건 진짜 내가 못 풀겠다가 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버려라 이 말입니다. 네. 서초중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시험 범위가 계속 달라지기도 할 거고 그리고 문제를 조금 심화 문제 아니면 신유형의 문제를 좀 만들어서 내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렵다까지는 아닌데 중상 또는 상 수준의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나올 거니까 기말고사도 조금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세화여중이고요. 세화여중도 시험 범위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였고 네, 서술형 많기로 유명하죠. 매번 서술형을 항상 5문제, 6문제씩은 꼭 넣어요. 이번에도 서술형이 총 6문제고 40점 만점이었거든요. 세화여중도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쉬웠어가지고 아마 서술형 채점이 더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학년쯤 되면은 2학년 때 많이 연습을 해서 좀 스킬이 생기죠.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서술형 대비를. 네, 중으로 뽑은 건 선택형 8번인데 사실 안 뽑으려고 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네, 그래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질문을 좀 한 번은 해가지고 한번 주긴 했는데 이게 문제를 읽어보면 그냥 이거 해석하는 게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가 아니라 루트 2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18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8인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8 더하기 루트 18이니까 2루트 2, 3루트 2에서 5루트 2거든요. 그럼 x가 5루트 2냐? 아니죠. 루트 50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은 50이 된다라는 거. 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쳐주면 다들 알아요. 근데 이게 풀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석하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저한테 이거 해석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런 것도 본인이 자꾸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자꾸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는데 이런 문제를 이건 어려울 것 같아. 딱 봐도 풀기 싫게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많이 물어봐요, 친구들이.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뭐 해주냐? 읽어주거든요. 그럼 알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뭐 저 레벨만 그런 게 아니라 고 레벨에도 되게 많아요. 그건 귀찮은 거거든요. 그 귀찮음을 이제 빨리 줄이고 내가 이걸 해석하는 능력을 빨리 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제 3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긴 문장 긴 거, 그 다음에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 이런 건 좀 자꾸 본인이 풀려고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본인께 되는 거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쉬웠고 네. 서술형은 6문제였는데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서술형은 조금 깐깐하게 채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세화중은 계속 전체적으로 좀 더 자꾸 많이 쉬워지는 추세예요. 예전에 한 3, 4년 전? 5년 전 정도 됐나? 저희가 이제 서초 개원을 했었을 때를 기점으로 서초 개원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세화중 기출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던 편이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인가? 문제 수준이 너무 확 이렇게 많이 쉬워진 편이에요. 네. 기말고사도 많이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범위 자체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니까 심화 문제는 어렵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고등수학이랑 다 연결되는 문제들도 많고 하니까 준비는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은 신동중이고요. 신동중도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였고 신동중도 사실은 서술형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 서술형 3문제 들어갔고요. 네, 저희가 중 난이도를 2문제만 뽑았습니다. 선택형 19번, 20번 이렇게 2문제인데 둘 다 인수분해예요. 근데 문제가 너무 뻔한 문제들, 많이 다뤘던 문제들, 시중 문제집에 있는 거 그런 거 문제였고요. 자, 19번 같은 경우는 항이 5개가 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항이 많으니까 좀 어렵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많이 가르쳐줬죠. 그리고 중3이라면 사실 고등 수학 상 정도 선행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항이 5개가 넘으면 무조건 내림차순이잖아요. A에 관한 내림차순. 적당히 A 있는 거 묶어봐요. 잘 묶었네요. 근데 이 친구는 내림차순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A로 묶었어. A로 묶었죠? 그럼 이제 A가 없는 걸 적당히 두 개 묶는 거예요. 앞에 요거 2개 순서 바꿔서 쓰고 뒤에 2개 요거 2개 나온 거 묶었더니 공통인수가 눈에 너무 잘 보이네요. 그럼 인수분해에서 요까지 나왔고 얘가 뭐가 돼야 되냐? 133이 돼야 되고 ABC 대수비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133이 돼야 되는데 소인수분해했더니 7과 19예요. 그럼 얘가 7 또는 19, 얘가 7 또는 19겠죠? 그럼 이게 7이 될 수 있냐? 안 되죠. ABC는 서로 다른 자연수인데 그럼 얘가 최소 얼마냐? 만약에 제일 작은 수라고 해서 그냥 대충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A가 2, B가 6, 얘가 1. 그래서 얘는 7보다 큰 수가 나오니까 얘가 19구나 라는 걸 당연히 캐치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건 사실 많이 쉬운 편이에요. 네, 거의 다 맞았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문제도 저희가 많이 다뤄줬죠, 학원에서. 동서남북으로 가는 거예요. 제곱수만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할 능력이 돼요. 근데 못할 것 같죠.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문제 봐요. 뭐 이렇게 길어. 너무 복잡할 거고 난 이거 못 풀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애초에 그냥 안 풀고 질문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런 습관을 이제 버리세요. 무조건 이렇게 나와도 본인들이 이걸 빨리 풀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는 걸 좀 느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면은 규칙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1제곱 여기 2제곱 빼기 3제곱 빼기 4제곱 플러스 5제곱 플러스 6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인 수를 더하고 빼는 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노가다에서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 수준입니다. 시중 문제집에도 거의 다 있는 문제고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연습 한 번만 하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많이 평이했어요. 어느 정도냐? 내신 마스터 수준. 내신 마스터 수준이라는 건 정말 쉽다라는 거였거든요. 많이 쉬웠기 때문에 심화 문제 연습은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고요. 보통 제곱근과 실수에서 조금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내는데 이번에는 제곱근과 실수도 다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본인 학교 시험을 다 맞았다라고 안심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자꾸 공부하는 습관을 더 많이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동중은 예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년 전 막 요 정도 됐는데 좀 많이 오래됐죠. 그때는 가끔 한두 문제씩 우와 이거 되게 어렵네. 조금 어려운 게 이거 진짜 어렵구나. 이런 문제를 꼭 한 문제씩 낸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 한 5, 6년 전이긴 하지만 그 전에 계속 그랬지만 그 뒤로는 자꾸 쉽게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유독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심화 대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신반포 중이고요. 신반포 중이 요즘 들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다 문제가 많이 평이했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이 학교는 이거 되게 새롭네, 신박하네, 이거 진짜 문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시중 문제집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이 막 시중 문제집 뭐 내신 대비한다 하면 센시도 풀어볼 거고 뭐 좀 난이도 올리면 일품도 풀어볼 거고 뭐 고증이도 풀어볼 거고 블랙 라벨도 풀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급도 풀어볼 거고 그럼 그런 풀어보는 문제들에 다 있는 수준의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개 넣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편이죠. 네. 문제를 보시면 총 25문제 다 객관식으로 나오고 신반포 중도 서술형이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서술형 준비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 아니죠. 신반포 중은 특히 남학생들은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글씨 쓰는 연습 많이 귀찮아 하니까 조금 더 연습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네, 문제가 중난이도 문제가 4문제나 되죠. 좀 많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 4문제가 다 신박해 이거 아니라고요. 그냥 시중 문제집에 있는 뻔한 문제들 이런 수준으로 많이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신반포 중이 프린트를 주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서 꽤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문제를 또 좀 보면은요. 이것도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은. 중난이도로 뽑긴 했는데 왜 뽑았냐? 처음 봤을 때는 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가지고 중난이도로 뽑았는데 워낙에 많이 풀어본 유형의 문제여가지고 풀이는 생략을 할게요. 네. 요것도 사실 조금 고민은 했는데 왜냐면 맞히는 친구들도 많고 이거를 자꾸 넓이로 구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 풀 때. 그래서 이 도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 그거를 그림으로 재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기 A가 있어요. 그럼 한 바퀴 굴러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해볼까요? 보통 그냥 이렇게 그려줘요. 여기 A가 있으면 점을 B, C, D. 자, 한번 옆으로 굴려볼까요? 여기까지 오겠죠. 누가 오냐? C가 여기로 떨어져요. 그럼 B가 여기로 오겠죠? 그럼 여기 네, C, B. 그럼 얘가 A가 된 거네요. 그죠? 네, 여기가 A가 됐습니다. 그럼 A가 여기 있던 A가 여기로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요거 하나는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면 돼요. A, B, C, D. 자, 또 옆으로 내려요. B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럼 A가 여기 있던 A가 B가 내려오면서 A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로 A가 와요. 네, 여기로 A가 왔어요. A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A가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움직인 거냐?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네, 이걸 한번 들으면 다들 알기는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럼 이 A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 호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를 합치면 반원이 될 거고, 요거는 얘를 중심으로 하고 요 대각선, 요 정사각형 요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호의 길이. 여기 중심각 당연히 90도인 거 알 거고요. 네.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로 구해야 되는데 자꾸 넓이로 구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젠 틀리지 말도록 합시다. 네, 요거 중으로 뽑을까 중상으로 뽑을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 중상으로 뽑기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ABC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DEF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결론은 뭐냐면 이거의 둘레, 요거 둘레 구하는 거예요. 저희 요런 거 둘레 구하는 거 나 처음 보는데? 아니요. 학원에서 한 적 많아요. 그리고 이거 그냥 내신 대비 아니어도 3학년 1학기 거 저희가 자기학년 과정 한 번 더 짚어주잖아요. 그때 거의 대부분 한 번쯤 풀어봤던 유형이잖아요. 요런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길이 구해주면 되고, 그럼 이 둘레를 어떻게 구할 거냐? ABC 둘레를 실제로 구해요? DEF 둘레도 실제로 구해요. 거기서 누구 빼주면 됩니까? 요거 둘레 빼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무게중심이 나와서 무게중심 다 까먹었는데 안 됩니다. 까먹으면 안 되죠. 자꾸 까먹었어요 하는데 이제는 까먹을 시기가 아니죠. 시험인데. 그죠? 네. 무게중심의 성질. A에서 중선 이렇게 그으면 여기 지금 너무 작아서 옆에 제가 하나 더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금 ABC를 조금 크게 그려봤어요. ABC인데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요. 그럼 얘가 당연히 2루트 2인 거고, 그럼 ABC 둘레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DEF도 한 변의 길이가 4인, 요 길이가 4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 4, 4루트 2. 그래서 요 ABC 둘레와 DEF 둘레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럼 문제는 뭐냐? 요거 둘레를 빼준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D는 ABC의 무게중심이래요. 네, 무게중심 A에서 중선 하나 긋습니다. BC의 중점에 오는 거죠. 그러면 이 AM을 2대1로 나누는 지점이 무게중심이죠. 얘가 D가 된다고요. 됐죠?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중선을 긋는 순간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무게중심 D 해가지고 쭉 읽어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이쪽으로 쭉 더 내려가서 더 큰 삼각형 DEF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자체가 그냥 닮음이 되는 거죠. 뭐 꼭 닮음을 안 찾고도 풀 수는 있어요. 그냥 계산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닮음이 3대 1? 뭐 이렇게 좀 써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친구 너무 잘한 거거든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대 1이니까 요 직각삼각형 ABC와 요 작은 직각삼각형의 높이의 비율이 3대 1인 거죠. 그러면 ABC와 요 조그마한 삼각형의 닮은 비도 3대 1이 됩니다. 그럼 요 삼각형의 둘레가 뭐였냐? 4 더하기 4 루트 2였거든요. 그럼 요만큼의 둘레는 얼마냐? 닮은 비가 3대 1이니까 요 길이의 3분의 1만큼을 빼주면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 길이의 3분의 2만큼만 남는 거네. 거기에다가 요 밑에 DEF 삼각형의 둘레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닮음으로 안 풀어도 돼요. 자,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2루트 2면 이게 루트 2죠? 얘도 루트 2죠? 그걸 우리는 2대 1로 자를 수 있잖아요? 네. 루트 2를 2대 1로 잘랐을 때 요 길이는 3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얘도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3분의 루트 2, 3분의 루트 2, 그럼 얘는 3분의 2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루트 2. 직접 구해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거. 그냥 도형만 우와 어려워 보인다 이런 거죠. 네. 그다음에 요 문제는 저희가 앞에서도 기출문제 분석을 했었는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소수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얘도 처음 보면은 너무 문제 읽기 싫어 어려워 보여지만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쉬운 거.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자기 걸로 체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중난이도 네 문제만 봤는데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기말고사도 분명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보다는 응용과 심화 문제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용강중이고요. 용강중이 한 작년, 재작년?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문제를 조금 새로운 문제도 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문제 되게 좀 어려운 문제가 그래도 한 문제씩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번 용강중 3학년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가지고 친구들이 좀 잘 본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올 객관식이었고요. 네. 사실 중 이상의 문제를 뽑은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요 문제도 친구가 잘 맞췄는데 이것도 최근에 기출문제 조금 나오는 문제고 교과서에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네 두 종류의 색종이를 오려서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전혀 몰라도 돼요. 결국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이 정사각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얘네 두 개 넓이 더한 건 얘 넓이랑 같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 쪼갠 거에 길이를 막 재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변의 길이가 15루트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고 한 변의 길이가 20루트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니까 한 변의 길이는 그냥 루트 씌우면 끝나는 거죠. 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도형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풀어내야 될 것 같아. 얘네 사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가면 헛발질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쉬웠고 기말고사는 그래도 혹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한 1, 2년 정도는 용강중이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꼭 내다 보니까 킬러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있었거든요. 이번엔 없었지만 기말고사 때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 잘 해주시고 학교 프린트 받은 거 있으면 그 학교 프린트 꼭 공부하세요. 왜냐면 용강중은 그 학교 프린트를 더 꼬아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용강중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기간이 엄청 짧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 기간만 다른 학교들과 일정이 조금 비슷한데 기말고사 일정이 다른 학교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걸로 알고 있고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전체적으로 좀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내신 대비는 크게 무리 없이 보충 진행하면서 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중이고요. 역시 원천중이 이번 학교 시험 중에 또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매년 1학기 중간고사를 유일하게 어렵게 내는 학교가 원천중이죠. 평균이 이번에도 작년이 60점 초반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60점 한 중후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점 보통 중간고사가 아니라 보통 학교 시험의 평균을 70점 초중반에 많이 맞춰서 내거든요. 근데 60점대로 떨어졌다라는 건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원천중은 계속 몇 년째 1학기 중간고사를 난이도 있게 내는 편이에요. 보통 1학기 중간고사를 좀 쉽게 내고 1학기 기말고사에 힘을 좀 많이 주는 편인데 원천중은 1학기 중간고사에 힘을 좀 많이 주고 그래서 평균이 좀 많이 낮다 싶으면 기말고사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쉽게 내주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간고사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대비 쉽겠지만 이게 쉽다가 아니라 중간고사 대비 쉬운 거지 문제가 쉬운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원천중도 이번에 중간고사 때 못 본 점수를 기말고사 때 많이 하려면 심화 대비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제를 보시면 원천중이 원래면은 객관식만 다 내지 않고 서술형도 항상 2문제 정도는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학년도 3학년도 올 객관식으로 냈어요. 올 객관식이 조금 좋긴 하죠, 사실은. 근데 원천중이 그렇다고 서술형을 어렵게 내냐? 그건 아니에요. 서술형을 다 무난하게 내고 객관식을 좀 어렵게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올 객관식 중에서 중상문제 3문제랑 상문제 하나를 꼽았습니다. 제곱근과 실수가 2문제,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렇게 각각 있는데 보시면 네, 요 문제가 많이 다뤘던 거예요.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게 정수가 되는 거 또는 자연수가 되는 거 이런 거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음이 아닌 정수라고 굳이 이렇게 붙였네요.
의미 아닌 정수. 보통 이게 자연수가 되는 걸 좀 많이 내요. 근데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0을 꼭 생각해라 라고 힌트를 많이 줬네요. 네. 0 또는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얘가 0 또는 자연수가 되는 거. 그럼 얘가 0일 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연수가 되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개수를 봤더니 5개, 6개?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10개. 근데 봤더니 110개, 109개 이렇게 있네요. 숫자가 많이도 나오나?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루트 169 마이너스 a 빼기 루트 64 플러스 b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되면 얘가 0이 될 때라는 건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되겠네요. 169 마이너스 a 요 루트 안의 값과 64 플러스 b가 얘가 0이 될 때를 볼게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근데 봤더니 저희가 a, b는 자연수예요. 그러면 요 169 마이너스 a라는 값은 169보다 당연히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루트 값은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어떤 자연수 값이 나올 수 있냐? 13보다는 작은 자연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12 또는 11, 10, 9, 8,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64 플러스 b, b가 자연수니까 요 값도 당연히 64, 루트 안은 64보다 큰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루트 64 플러스 b의 값은 최소 8보다는 큰 수여야 되는 거니까 9부터 10, 11, 12, 점점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네요. 근데 이 전체 여기에서 얘를 뺀 게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니까 저희는 빼서 일단 0 되는 것부터 찾아볼까요? 빼서 0이라면 얘네가 같아야 되겠네요. 자, 얼마로 같을까요? 요렇게 12, 12일 때 얘가 12가 되고 얘가 12가 되는 AB 값이 있겠죠. 한 가지, 11이 되는 거 한 가지, 10이 되는 거 한 가지, 9가 되는 거 한 가지. 그럼 0 되는 게 몇 가지? 4가지. 요 4가지 있죠. 4가지. 그다음에 1이 될 수도 있겠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아니면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빼서 1이 되려면 차이가 1 나야 된다고요? 그럼 12 빼기 11 한 가지, 11 빼기 10 두 가지, 10 빼기 9 한 가지에서 3가지, 총 3가지가 나와요. 그럼 역시나 2가 되는 거 찾아볼까요? 그럼 빼서 2가 되려면 2 차이 나는 거 12, 10, 그 다음에 11, 9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빼서 3 되는 거 찾아볼까요? 12에서 9 빼야지만 3 되네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있나요? 자, 빼서 4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얘는 최대 10인데 얘는 최소 9부터거든요. 그럼 빼서 3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10이네. 우와. 그래서 이 친구 10해서 틀렸잖아요. 왜 틀렸냐? 자, 이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는 건 1 또는 2 또는 3밖에 없는데 전체가 0이 되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전체가 0이 되는 게 꼭 얘네 둘이 자연수가 나올 때만 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요 169 마이너스 A랑 64 플러스 B. 네. 자, 그러면 요 64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값은 일단 B가 자연수니까 뭐 이상이냐? 65 이상? 뭐 이하가 돼야 될까요? 얘가 얘랑 같으려면 A가 1일 때니까 168. 168 이하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때 B값의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64 빼면은 104?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값이 104개라는 거예요. 104개. 근데 여기에서 뭘 빼야 되냐? 얘네 둘이 지금 0으로 같아지는 값이 4가지라고 아까 노가다로 요 자연수가 될 때 찾았죠? 그럼 요 4가지만 빼주면 10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 100가지랑 10가지 더해서 110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낚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중상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문제도 어려워요. 그 바로 다음 문제 11번. 자, 자연수 x에 대해서 nx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고. 저희가 요까지는 사실 많이 봤어요. nx가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고. 여기까지 되게 많이 봤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n이 10일 때 3이다. 이건 다들 맞췄을 거예요. 기억이 맞다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알 겁니다. 그럼 이제 니은, 디귿인데 자, 니은이 틀렸다라는 것도 이 정도도 쉬워요. nx가 10인 자연수 x의 개수. 그럼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10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저 루트 x의 범위가 저 루트 x가 자연수가 10개가 되려면 10 이상 11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x의 범위는 100 이상 121 미만이 돼서 이걸 만족한 x값의 범위는 121에서 100을 뺀 21개. 어휴, 잘 풀었네요. 21개 맞습니다. 21개. 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자, 이제 디귿인데 디귿이 무슨 말이냐? nx가 n이래요. 그럼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n개래요. 그 말은 루트 x가 n 이상 자연수의 개수가 n개니까 n 플러스 1 미만이네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x값의 범위가 n제곱 이상 n 플러스 1제곱 미만, n 플러스 1제곱 미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게 x값의 범위. 근데 nx랑 n의 x 플러스 1 값도 얘랑 같아야 된다네요. n으로. 네. 그럼 우리 요 nx 플러스 1이라는 건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도 역시 n개여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n 이상, 얘도 n 플러스 1 미만이네요. 네. 저희 지금 이거 요렇게 한 것처럼 얘도 할 수 있잖아요. x 플러스 1은 n제곱 이상 n 플러스 1 전체 제곱 미만이라고요. 됐죠? 네.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고 요거 정리해서 범위 찾아주면은 x의 개수가 나와요. 요거 한 번 더 정리하면 n제곱 이상 x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미만. 됐죠? 네. 요거 풀어주면 x 플러스 1이 n제곱 이상 x 플러스 1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미만. 그럼 이걸 다시 x값의 범위로 구하면 n제곱 마이너스 1 이상 아이고야 n제곱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여기 n제곱 플러스 2n 미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자 x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미만인데 x는 n제곱 플러스 2n 미만이네요. 그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는 뭐 미만이냐? n제곱 플러스 2n 미만이에요. 그럼 개수는 뭐 이상? n 이상, n제곱 이상. 그럼 요걸 만족하는 x의 개수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요. 결국 x가 n제곱 플러스 2n보다 작다까지만 나오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x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럼 x의 최대값은 n제곱 플러스 2n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이게 최대값입니다. 네, 이거를 중상으로 그럼 디귿 틀렸죠. 그럼 답은 기억 하나에서 1번이에요. 보통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겪을 문제예요. 뭐냐면 이것만 답일 리가 없는데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정말 고등학생들도 진짜 많이 공감할걸요.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면 2개가 맞거나 3개 다 맞는 문제가 더 많고 하나만 맞는 경우가 조금 적어요. 그러면 니은이 틀린 건 반드시 알겠고 기억이 맞는 건 무조건 알겠어. 디귿이 헷갈리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3번으로 찍죠. 그래서 그럼 1번 할 걸. 이렇게 아쉬워만 한단 말이죠. 아쉬워하는 건 의미 없고요. 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치를 길러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 또는 수능을 보겠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매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에 계속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답이 얘는 맞고 얘는 틀린데 얘는 모르겠어. 이건가 찍어야 되나?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이걸 틀렸다. 왜 틀렸는지 오답을 잡아야죠.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 몰랐던 부분을 채워야지 성적이 오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앞에서는 아까 그 10번, 11번이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쭉 또 풀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2번, 23번 두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요 22번은 중상치고는 살짝 쉬운. 앞에 두 문제보다 저희가 뽑은 네 문제 중에 그나마 좀 쉬운 편에 속해요. 왜냐면 요거는 계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얘네들이 있을 때 x 8제곱의 정수 부분을 구합니다. x를 봤더니 얘예요.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근데 이 x가 루트 5가 2점 얼마 빼기 1하니까 1점 얼마 나누기 2하면 0점 얼마 그럼 x는 0점 얼마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네요. 그럼 0과 1 사이의 수는 몇 번을 제곱해도
항상 0과 1 사이의 수죠. 그러면 x의 8제곱도 0과 1 사이의 수다. 그럼 정수 부분은 0이네. 이건 버리는 거네. 그럼 결국 여기 y 8제곱의 정수 부분을 구하는 건데 실제로 이 y는 얼마더라? 2점 얼마 얼마에다 1 더하면 3점 얼마 얼마 나누기 2하면 1점 얼마 얼마 1보다 크죠. 그럼 거듭 제곱할수록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y 8제곱의 값을 구하면 돼요. 어려워 보이냐? 여러분 이거 제곱할 줄 알죠? 그 제곱한 걸 또 제곱하면 되죠. 또 제곱하면 돼요. 그냥 계산, 단순 노가다 계산이에요, 결국은. 자, y 제곱합시다. y 제곱은 실제로 제곱하면 4분의 5 더하기 6 더하기 2 루트 5. 약분해주면 2분의 3 더하기 루트 5. 이게 y 제곱. 그럼 y 4제곱은 또 이거 제곱하면 돼요. 4분의 9 더하기 14 더하기 6 루트 5. 또 나누기 2 해주면은 2분의 7 더하기 3 루트 5. 네. 그 다음에 이제 y 8제곱 갑시다. y 8제곱은 아이고야. 이게 4가 아닌데? 이게 2인데? 네. 제곱하면 4분의 49 더하기 45 94 더하기 21 42 루트 5. 요거죠? 그럼 결국 y 8제곱이 얼마가 나오냐? 2분의 47 더하기 21 루트 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저희 이거의 범위 구할 수 있잖아요. 숫자가 좀 커졌지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21 집어넣기죠. 네. 그래서 요거 21 루트 5는 얼마냐? 21 루트 5는 21 제곱하면 441 맞나요? 곱하기 5 하면 루트 5 4, 5, 20 4, 5, 2205 루트 2205예요. 그럼 얘는 어떤 두 자연수 사이의 값인지만 알면 돼요. 2205가 우리 어떤 두 연속하는 자연수 사이의 값이냐. 저희가 뭘 제곱을 해보면 좋을까요? 40제곱이 1600 그러면 43? 42? 43? 요 정도만 제곱해볼까요? 조금 귀찮네요, 요 문제가. 40이 실제로 제곱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46초가 46제곱보단 크고 루트 47제곱보다는 작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네. 근데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내야 돼요. 시험 때 실제로. 그럼 이제 결국 이 21 루트 5가 46초가 47 미만. 정수 부분이 46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47 더하면 46 더하기 47이 93. 나누기 93점 얼마 얼마예요?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46점 얼마. 답이 얘죠. 요거는 정확하게 계산 안 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숫자가 조금 커지네요. 네. 문제 자체가 막 어렵다는 아닌데 숫자가 많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 계산에서 조금 놓칠 수 있을 법한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고요. 얘가 난이도 상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네, 기본 주어진 이 식 자체는, 이 그림으로 얻어낼 수 있는 식 자체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길이가 2루트 5, 요 길이가 3루트 5, 요 두 개 삼각형 넓이의 합이 15다. 그럼 저희가 보통 길이를 A, B, C, D 이렇게 많이 잡아요. OA, OB, OC, OD 이렇게 많이 잡겠죠. 그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2루트 5의 제곱인 20. 그 다음에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3루트 5의 제곱인 45. 요 정도 찾아낼 수 있고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15면 요 넓이 2분의 1 AD 요 넓이 2분의 1 BC 더한 게 15다. 그럼 그냥 바로 2배 할게요. AD 더하기 BC 이게 얼마냐? 30이다. 알아낸 정보는 이게 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풀 수 있을까 싶을 건데 일단 해봅시다. 이거는 이거 가지고 뭔가를 더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풀다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은 5A 곱하기 5D, 5A 곱하기 5D니까 AD 플러스 5B 곱하기 5C, BC 얘의 제곱에다가 더해야 되네요. 5A 곱하기 5C, AC 그 다음에 BD겠네.
여기 마이너스 5b 곱하기 5d 빼기 bd의 제곱을 계산을 했더니 이게 900이냐? 요걸 확인하는 문제예요. 이 정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식은 진짜 실제로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가지고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나와요. 자, 실제로 다 전개를 해야 돼요. a제곱 d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d제곱 가운데 플러스 2abcd 마이너스 2abcd 날라갈 거고요. 자, 이 상태로는 뭔가 안 보이죠. 그럼 이걸 더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랑 얘 a제곱으로 묶었더니 괄호에 c제곱 플러스 d제곱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남은 두 개를 또 b제곱으로 묶었더니 c제곱 플러스 d제곱 들어가는 거 보이죠? 네, 쓰고 보니까 c제곱 플러스 d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용할 게 보입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d제곱 이렇게 계산 더 해주면 돼요. 자, 얘가 20 곱하기 45. 그러니까 900이 나오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문제예요.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이 문제 푸는데 사실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약간 한 문제인데 두 문제 같은 한 문제, 세 문제 같은 한 문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계산도 조금 짜증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니은으로 갈 건데 그 전에 여기서 또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풀어서 900인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요게 90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네, 그래서 니은을 보면 이게 닮음인데 지금 딱 봐도 닮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닮음인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닮음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뭘로 찾아내야 되냐? 자, 기억을 볼게요. 기억을 푼 걸 잘 봐야 돼요. 푼 걸 봤더니 AD 플러스 BC가 여기 있네요. 30이래요. 이게 30이잖아요. 제곱하면 900이네요. 근데 이 결과값이 900이거든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얘가 0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칸이 없는데 자, 다시 AC-BD 전체 제곱이 0이래요. 그럼 얘가 0이라는 거겠죠? 얘가 0이라는 건 이렇게 AC랑 BD가 같다라는 말이네요. 그럼 이제 니은으로 갈까요? 자, AC랑 BD가 같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쓰면 A 대 D가 B 대 C랑 같다 이렇게 써도 되죠. 왜냐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AC는 BD다가 나오잖아요. 이걸 비례식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이 식을 잘 봤더니 A 대 D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B 대 C랑 같대. 요 길이 대 요 길이랑 같네요? 얘 대 얘가 얘 대 얘랑 같고 그 끼인 각이 90도로 같네? 이거 어때요? 닮음 맞죠? 닮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니은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정보랑 기억식을 활용해야지 니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기억 니은 다 맞고요. 디귿은 AB 더하기 5A 더하기 5B가 6이래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6이라는 거. 자, 어이구야. A 더하기 B가 6이래요. A 더하기 B가 6. 그리고 그러면 전체 넓이가 28이냐라고 물었어요. AB의 합이 6인데 제곱의 합은 20이네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뭐 찾을 수 있어요? AB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B는 얼마인가요? 36 빼기 20, 16 나누기 2하면 8인가요? AB는 8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봤더니 이거 가지고 뭔가를 더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보여요. 그럼 아까 제가 이 보기들이 다 연결된 거라고 했죠. 그럼 니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두 도형이 닮음인 걸 이용합니다. 자, 요 길이가 2루트 5고요. 요 길이가 3루트 5면 닮은 비가 2대 3이네요. 그럼 얘네 두 변의 길이의 b, 얘네 두 변의 길이의 b가 2대 3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쓰고 싶은데 이대로 쓰면 분수가 나오니까 그냥 문자를 새로 좀 설정을 해볼게요. 자, 2대 3이어서 여기를 제가 2x라고 두면 얘는 3x가 되겠네요. 2대 3 길이 b가. 그럼 요 길이의 b도 2대 3이니까 여기를 2y로 두면 얘는 3y가 되겠죠. 네. 근데 2x 더하기 2y가 6이래요. 2x 더하기 2y가 6. 그럼 아까 a, b를 이용해서 나타냈는데 이것도 빼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용할 줄 알았는데 이걸 이용하면 분수가 나와서 좀 안 예쁘니까 복잡하니까 2x 더하기 2y가 6이야. 그러면 x 더하기 y는 3이다 라는 건 당연히 알아낼 수 있는 거죠. x 더하기 y가 3. 그리고 저희가 또 x제곱 더하기 y 2x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 2루트 5 전체 제곱이니까 20이에요. 그럼 4x제곱 플러스 4y제곱이 20. 그 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곱셈 공식 변형 쓰면 xy가 얼마냐? 9에서 5, 이거 2 나오네요. 얘가 2예요. 자, 그럼 이제 전체 넓이를 한번 볼까요? 저희 얘네 두 개 넓이의 합은 1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13이면 이게 맞는다라는 말이네요. 자, 요 넓이는 얘 곱하기 2분을 하니까 2xy. 요 넓이는 3x 곱하기 3y 곱하기 2분을 하니까 2분의 9xy. 네, 계산하면 2분의 13xy인가요? 네, 학생들이 없어서 제가 좀 많이 답답하네요, 지금. 학생들이 있었으면은 이거 뭐야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드네요. 네, 2분의 13xy고 xy가 2니까 결국 이 값이 13이 나오네요. 네, 자,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이 13이고 요 넓이와 요 넓이는 15라고 나와 있으니까 28인 게 맞네요. 다 맞아요. 다 맞은 거 확인을 다 해야지 답이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풀이도 오래 걸리고 제곱근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어렵죠. 네.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뽑았고요. 근데 실제로 사실 요 도형 자체로 뽑아낼 수 있는 식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서 이 도형에 대한 정보는 세 가지 찾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원천중 같은 경우는 이런 도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평면 도형도 나왔는데 입체 도형을 이용해서 활용한 문제들도 많이 내고 제곱근과 실수에서도 또는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런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신박하고 좋아요. 난이도도 좋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이걸 정말 상위권, 극상위권 친구들만 풀어낼 수 있을 정도? 그냥 조금 잘한다 하는 친구들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거나 놓치는 그렇게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많이 어려운 거고 만약에 이걸 그냥 따로 빼서 친구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던져주면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압박도 없고 시험이 아니잖아요. 학원에서 푸는 건 시험이 아니니까 그럼 조금 여유 있게 풀어내면은 충분히 풀 수 있지 더 많은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시험에서 풀기에는 정말 좀 많이 어렵고 아이들을 힘들게 한 문제였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원천 중에서 도형을 활용한 문제치고는 정보 빼내기가 조금 쉬웠다라는 거. 네. 네, 원천중은 역시나 서초 지역에서 그나마 제일 어렵다고 뽑히는 학교예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고 1학기 중간고사부터도 어렵게 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이번 중간고사 대비 평이하지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화 대비까지 준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깊은 생각 3학년 재원생 학생들의 평균 학교별 성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점수 자체는 다 90점대인데 원천중은 역시나 저희 학원도 87.5점, 평균이 87.5점으로 조금 낮기는 해요. 그래도 다들 이게 1레벨 고레벨의 점수가 아니라 1레벨부터 저희가 3학년 6레벨까지 있거든요. 그럼 그 많은 학생들의 학교별 성적이니까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학교별 내신 분석은 끝났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가 6월에 시작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레벨별로 내신 대비가 조금 달라요. 1, 2레벨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를 2주만 진행을 할 거고 3레벨부터는 내신 대비를 기존처럼 3주 진행하고 직보 1주 기간 있습니다. 그래서 3레벨부터 6레벨까지는 6월 6일 화요일에 내신 대비가 개강을 하고 그 1, 2레벨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내신 대비 개강을 해요. 그리고 미리 더 말씀을 드리자면 2학기 때는 3학년이 레벨과 상관없이 싹 다 내신 대비는 직보 제외 2주 같이 진행을 하고 직보까지 포함하면 3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중3 입학 테스트 시험 범위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서초 깊은 생각에서 시험지를 A형과 B형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선택지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형 시험지 같은 경우는 대치와 서초가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레벨 컷을 적용한 시험지예요. 그냥 평소에 예전부터 계속 봐왔던 시험지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3학년 1학기 거 10문제,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 그 다음에 고등수학에서 수학상 처음부터 도형의 이동 끝까지예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 이동 끝까지 다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게 20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요거는 A형 시험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3학년이다 보니까 지금 미적분하고 있는데 수학상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난 수투하는데 기억 안 나는데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어서 저희가 B형 시험지를 하나 더 만들긴 했습니다. 자, 이 B형 시험지는 서초에만 있는 시험지고요. 시험 범위는 선행을 조금 더 넣은 것 뿐이에요. 선행이 수학화를 처음부터는 아니고 함수 처음부터 무리함수까지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까지 해서 10문제. 그 다음에 수원은 지수 처음부터 지수 단원 전체, 삼각함수 단원 전체. 수원이 크게 3개 단원이 있잖아요. 지수, 삼각함수, 수열. 그 중에 2개 단원이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건 20문제입니다. 구성은 A형 시험지랑 거의 비슷해요.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 요 선행 시험지도 그렇게 기본 응용 심화가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공부한 시험 범위에 맞춰서 시험을 응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3학년 학교별 내신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